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수십 년 동안 아무 의심 없이 반복해온 그 습관이 사실은 전립선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은 누구도 선뜻 꺼내지 않는 주제를 다룹니다. 60세 이후 남성의 자위 습관과 전립선 건강의 충격적인 연관성. 부끄럽다고 외면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습관을 바로 잡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10년, 20년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4년 자료에 따르면 60대 남성의 전립선 관련 질환 진료 건수가 5년 전보다 무려 41%나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 뒤에 숨겨진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염으로 병원을 찾은 분들의 절반 이상이 오랫동안 잘못된 자위 방식을 유지해왔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한 상관관계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혹시 지금 자위 후에 아랫배가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소변을 볼 때 쏴 하고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찔끔찔끔 나오거나 다 봤다고 생각했는데 또 마렵다는 느낌 혹시 익숙하십니까? 사정을 해도 예전처럼 깊고 강한 쾌감이 없고 그냥 하나의 행위처럼 느껴지신다면 이미 당신 몸은 오랫동안 잘못된 신호를 받아온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60세 이후의 남성 신체가 왜 젊을 때와 근본적으로 다르게 반응하는지. 둘째, 지금 이 순간에도 전립선을 망가뜨리고 있는 구체적인 잘못된 습관이 무엇인지. 셋째, 오늘 밤부터 당장 바꿀 수 있는 안전하고 의학적으로 검증된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빠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자위는 결코 부끄러운 행위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이고 건강한 성생활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틀리면 보약이 독약으로 바뀝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당신에게 솔직하게 말을 걸고 있어요. 그 신호를 제대로 읽는 것, 그것이 오늘의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눌러주시면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엔진을 생각해 보십시오. 갓 출고된 신차에 맞게 설정된 엔진 오일 교체 주기와 20만 킬로미터를 달린 차에 필요한 관리 방식이 같을까요? 당연히 다르죠. 연식이 오래된 차일수록 더 세심하게, 더 부드럽게 다뤄야 합니다. 무리하게 가속하면 엔진이 버티지 못합니다. 남성의 몸도 정확히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60세를 넘기면 남성의 신체에는 세 가지 핵심적인 변화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 번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서서히 감소합니다. 40대부터 시작되어 60대에는 30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테스토스테론이 줄면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발기를 유지하는 해면체의 충혈 능력도 함께 약해집니다. 두 번째, 전립선이 자연적으로 비대해집니다. 60대 남성의 약 60%, 70대의 약 70%, 80대의 약 80%가 전립선 비대 상태라는 통계가 있어요. 크기만 커지는 게 아니라 민감도가 높아지고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성도 달라집니다. 세 번째, 회복 시간이 길어집니다. 젊을 때는 사정 후 1시간에서 2시간 안에 다시 흥분이 가능했다면 60대 이후에는 최소 24시간에서 48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회복 시간을 무시하고 무리하면 전립선과 정낭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런데 왜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실까요? 우리가 성교육을 받은 건 주로 20대에서 30대를 기준으로 한 정보였기 때문입니다. 노년기의 성 건강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는 곳이 없었어요. 학교에서도, 병원에서도, 가족 사이에서도 이 주제는 늘 침묵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30년 전 방식 그대로 몸에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낡은 지도를 들고 달라진 길을 찾으려는 것처럼요.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신의 습관을 솔직하게 떠올려 보시겠어요? 혹시 이런 방식으로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첫 번째 잘못된 습관은 손에 힘을 꽉 주고 귀두 부위만 집중적으로 세게 문지르는 방식입니다. 이건 마치 반창고를 억지로 잡아뜯는 것과 같아요. 단기간에는 자극이 오지만 장기적으로는 해당 부위의 신경 감수성을 마비시킵니다.
귀두 주변에는 무수히 많은 감각신경이 집중돼 있는데 반복적인 과도한 자극은 이 신경들을 점차 둔화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점점 더 강한 자극이 있어야 느낌이 오게 되고 그러면 또 더 세게 자극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결국 아무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는 무감각 상태로 이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잘못된 습관은 충분한 흥분 없이 서둘러 끝을 내려는 것입니다. 혹시 빨리 끝내야 한다는 생각에 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정을 유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건 전립선에 있어서 최악의 선택입니다. 충분한 혈류가 공급되기 전에 억지로 사정을 유도하면 전립선의 도관들이 불완전한 배출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쌓이면 전립선 내부에 염증이 생기고 전립선염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사정 후에 아랫배가 묵직하고 허리가 욱신거린다면 이미 이 상태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잘못된 습관은 항상 같은 부위, 같은 방식, 같은 속도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매일 똑같은 음식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맛있어도 나중엔 아무 느낌이 없어지죠? 신체의 감각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적이고 단조로운 자극은 뇌의 반응성을 떨어뜨립니다. 뇌는 같은 자극이 반복되면 그것을 중요하지 않은 신호로 처리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감이 점차 무뎌지는 핵심 원인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잘못된 습관. 이건 거의 모든 분들이 놓치고 계신 부분입니다. 바로 회음부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이에요. 회음부는 고환과 항문 사이에 위치한 부드러운 조직으로 전립선과 직접 연결된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이 부위를 적절히 자극하거나 지지해주는 것만으로도 전립선 내부의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사정의 강도와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분이 매우 드물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평생 이 부위를 완전히 무시하고 성기만 자극해왔습니다. 이건 건물의 기둥은 놔두고 외벽만 계속 두드리고 있는 것과 같아요. 다섯 번째, 잘못된 습관은 자위 빈도를 전혀 조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몸이 보내는 회복 신호를 무시하고 정해진 날짜에 의무처럼 하거나 반대로 극도로 드물게 해서 전립선에 정체를 일으키는 양, 극단 모두 문제입니다. 전립선은 적절한 주기로 분비물을 배출해야 건강을 유지합니다. 너무 자주 해도 너무 안 해도 문제예요. 이건 마치 물이 흐르는 수도관과 같습니다. 물을 너무 세게 자주 틀면 관이 닳고 오래 잠가두면 안에 녹이 슬어요. 잠깐 여기서 중간 점검을 해볼게요. 지금까지 5가지 잘못된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손에 힘을 꽉 주고 귀두만 세게 문지르기, 충분한 흥분 없이 서둘러 끝내기, 항상 같은 방식만 반복하기, 회음부를 전혀 신경 쓰지 않기, 빈도 조절 없이 무분별하게 반복하기.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고 느끼셨나요?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아무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던 거니까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진짜 핵심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올바른 자위는 크게 3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자극의 방식을 부드럽고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 둘째, 조절력을 훈련하는 것. 셋째, 전립선과 연결된 부위를 함께 돌보는 것. 이 3가지 원칙이 조화를 이룰 때 전립선 건강이 회복되고 성감도 되살아납니다. 먼저 첫 번째 원칙, 자극의 방식을 바꾸는 것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손에 오일이나 로션을 적당히 바르세요. 한국의 경우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순한 성분의 바디 오일이면 충분합니다. 손을 성기에 꽉 쥐지 말고 손가락 전체로 감싸듯이 잡으세요. 앞뒤로 빠르게 움직이는 대신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쓸어내리듯 움직이는 거예요. 속도는 처음에 느리게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흥분이 올라올 때 조금씩 변화를 줍니다. 이렇게 하면 혈류가 성기 전체에 균일하게 공급되어 해면체가 충분히 충혈되고 발기 유지 시간이 눈에 띄게 길어집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어색할 수 있어요. 그건 완전히 정상입니다. 수십 년의 습관을 바꾸는 거니까요. 하지만 2에서 3회만 연습하면 몸이 이 방식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조절력 훈련입니다. 의학적으로 엣징이라고 부르는 방법인데요. 사정하고 싶은 느낌이 올라오는 순간에 딱
멈추는 겁니다. 완전히 멈추고 30초에서 1분 정도 심호흡을 하면서 긴장을 풀어요. 그런 다음 다시 천천히 자극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두세 번 반복한 뒤에 마지막에 사정을 합니다. 이 방법이 왜 중요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전립선이 충분히 자극을 받으면서도 과부하 없이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실제 관계 상황에서 지속 시간을 연장하는 훈련이 됩니다. 조절력을 몸에 익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바로 그 어렵다는 느낌 자체가 당신의 몸이 이 훈련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회음부를 함께 돌보는 것입니다. 자위를 하면서 한 손으로는 성기를 자극하고 다른 손의 손가락 뿌리 부분 또는 엄지손가락으로 회음부를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딱딱하게 강하게 누를 필요 없습니다. 말랑말랑한 압력으로 10초 정도 지그시 눌러주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이것만으로도 세 가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사정 시의 쾌감이 훨씬 깊고 풍부해집니다. 전립선 내부의 혈액순환이 촉진돼 전립선 비대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사정 후에 묵직한 불쾌감이 크게 줄어들어요. 전립선 비대증이나 빈뇨 증상이 있으신 분들께 특히 이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여기서 자연스러운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회음부 자극이 익숙하지 않고 어색하게 느껴진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자위를 시작하기 전에 그냥 그 부위를 손으로 살짝 건드려 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부위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느낌인지 먼저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자위 중에 가볍게 눌러보세요. 몸이 준비되는 속도에 맞춰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빈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 부분은 개인차가 있어서 딱 잘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일반적인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초반의 경우 주 2에서 3회,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은 주 1에서 2회, 70대 중반 이후는 주 1회 또는 10일에 1회에서 2회 정도가 전립선 건강에 적절한 범위입니다. 단,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지침이에요. 몸이 보내는 신호가 가장 정확한 기준입니다. 자위 후에 몸이 가볍고 상쾌하면 적절한 빈도입니다. 자위 후에 기운이 빠지고 묵직하거나 소변이 잘 안 나온다면 빈도를 줄이고 방식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한국 전통의학의 관점에서 몇 가지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신장과 간이 성기능과 밀접하게 연관된 장기라고 봅니다. 인삼, 홍삼은 기를 보강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요. 자위 전후에 홍삼 음료나 홍삼 추출물을 소량 복용하는 것이 혈류 개선과 회복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고혈압약이나 혈액순환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담당 의사나 한의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또한 자위 이후에 따뜻한 물로 10분 정도 반신욕을 하는 것도 전립선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가 적당하고 이것이 전립선 주변의 혈관을 확장시켜 회복을 촉진합니다. 오래전부터 한국의 온돌 문화와 목욕 문화가 전립선 건강에 자연스럽게 도움이 되어 왔던 거예요. 지금도 이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변화가 얼마나 현실적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현우 씨는 74세로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분입니다. 오랫동안 당뇨와 혈압약을 복용 중이셨는데 약 3년 전부터 자위 후에 아랫배가 뭔가 꽉 막힌 것처럼 불편하고 소변이 잘 안 나온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당뇨 때문에 전립선 기능이 약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참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방식을 바꾸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손에 힘을 빼고 천천히 감싸듯 자극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엣징 연습을 시작한 지 3주 후부터 사정 후 불쾌감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소변 줄기도 굵어지고 야간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주 5에서 6회에서 2에서 3회로 줄었습니다. 방식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삶의 질이 눈에 띄게 달라진 거예요. 윤기철 씨는 66세로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분입니다. 은퇴 후 체중 관리와 건강 관리는 열심히 하셨지만 자위 방식만큼은 20대 때 그대로 유지하고 계셨어요. 가장 큰 고민은 아내와의 관계에서 자신감이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사정은 되는데 느낌은 없고 자신감이 없어지니 자연스럽게 관계 자체를 회피하게 됐다고 하셨죠.
엣징 방법을 3주간 연습한 뒤 달라진 게 있었어요. 사정 시 쾌감이 훨씬 강해졌고 조절력이 생기니 관계 상황에서 자신감이 자연스럽게 회복됐습니다. 몸이 달라지니 마음도 달라진 거예요. 박성태 씨는 71세로 대구에 사시는 분입니다. 10년 넘게 전립선 비대증으로 비뇨기과에서 약을 처방받아 드시고 계셨어요. 약을 먹어도 증상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서 항상 찜찜함을 안고 사셨는데 자위 방식과 함께 회음부 자극을 병행하기 시작하면서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특히 사정 후에 느끼던 허리 통증과 묵직한 불쾌감이 크게 줄었고 야간 빈뇨도 개선됐다고 하셨어요. 약은 그대로이지만 생활 방식 하나를 바꿨을 때 체감하는 차이가 이렇게 클 수 있다는 걸 몸으로 직접 경험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분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는 평범한 한국의 60에서 70대 남성들이에요. 다만 용기를 내서 정보를 찾고 습관을 바꿨을 뿐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셨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바꿀 때입니다. 이제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을 복습하겠어요. 60대 이후 남성의 몸은 3가지 핵심 변화를 겪습니다. 테스토스테론 감소, 전립선 비대, 회복 시간 증가. 이 변화를 무시하고 젊을 때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 전립선이 서서히 망가집니다. 피해야 할 5가지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귀두만 강하게 문지르기, 흥분 없이 억지로 끝내기, 항상 똑같은 방식 반복하기, 회음부 무시하기, 빈도 조절 없이 반복하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3가지 올바른 원칙이 있습니다. 부드럽게 감싸듯 자극하기, 엣징으로 조절력 키우기, 회음부 함께 돌보기, 그리고 적절한 빈도 유지와 홍삼 등 혈류를 도와주는 보조식품 활용, 그리고 자위 후 따뜻한 반신욕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어려우시다면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젊을 때의 방식을 60대 이후의 몸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라. 몸이 달라졌으면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셔도 오늘 이 영상을 본 가치는 충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부끄럽거나 불편하게 느껴지셨을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노년의 성 건강에 대한 이야기는 오랫동안 금기처럼 여겨져 왔으니까요. 하지만 건강에 금기란 없어야 합니다. 당신이 60세든 70세든 80세든 몸을 돌보는 것은 나이와 무관한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한국의 60대 이상 남성 인구는 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분들 중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조용히 고통받고 계실까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정보 하나로 삶의 질을 바꿀 수 있었는데 기회를 놓치고 계실까요? 이 영상이 그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전립선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몸은 언제나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단, 제대로 된 방향으로 자극을 줬을 때만 가능합니다. 잘못된 습관을 멈추고 올바른 방식에 시작하는 것, 그것이 회복의 전부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나 혼자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맞습니다.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분들이 같은 상황에서 정보를 몰라서 고통받고 있어요. 그러니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신 주변 분들께 조용히 공유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친한 친구, 동창 모임의 지인 또는 형제분께 이런 정보가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작은 습관의 변화가 만들어내는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빠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것을 계기로 딱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손에 힘을 빼고 부드럽게 감싸듯 자극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것 하나만으로도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건강한 성습관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의 의학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립선염, 전립선암, 전립선 비대증으로 이미 치료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담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의료적 진단이나 처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이 채널은 60대 이후 남성의 건강을 솔직하게 다루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해드립니다. 누구도 쉽게 꺼내지 않는 주제들, 하지만 삶의 질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제들을 계속해서 다룰 것입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중요한 정보를 절대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건 단순한 구독 요청이 아닙니다. 앞으로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정보 채널 하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도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시작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노후를 위해 오늘부터 한 가지씩 바꿔나가십시오. 당신은 이 변화를 만들어낼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